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한일민 주임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틀어 부산경찰의 가장 유능한 형사로 꼽혀왔다. 집념과 끈기, 냉혹한 승부의식과 깨끗한 처신은 그를 수사경찰관들의 귀감으로 만들었다. 그가 전경련 씨를 용의자로 떠올린 것은 근하군의 집 주변 탐문 수사에서였다. 그는 범인이 근하군이나 근하군 집과 연고를 가진 사람이란 전제 아래에서 호구 조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찾고 있었다. 범행 현장과의 거리, 근하와의 친면, 가정 환경, 목격자들이 말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등 10몇 가지의 조사 항목을 만들어 수사 대상자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전시였다. 한편 한 주임의 동료인 천현준 주임은 그나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그나 주변에 나타난 적이 있는 수상한 어른들을 조사해 갔다. 여기서 가장 유력한 수사 대상자로 나타난 것이 또 전씨였다. 두 주임이 우연하게도 같은 인물을 찍고 있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된 것은 11월 1일. 두 주임은 부하 형사들을 합반하여 전씨를 공동신문하기로 약속했다. 성공만 하면 1계급 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전경열 씨는 11월 1일 오후 2시쯤 동대신동 파출소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형사들은 전 씨가 화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근하군과 같이 논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전 씨는 그나의 얼굴도 모른다고 답했다. 전 씨는 4시간 뒤 풀려나왔다. 그가 두 번째로 연행된 것은 2일 오전 2시였다. 서부산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서너 명의 경찰관이 다짜고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근하군을 죽이지 않았느냐, 박스를 들고 서 있지 않았느냐고 고함을 치면서 오전 9시까지 자백 강요를 받았으나 나는 버텼다. 9시 30분쯤 나는 보수동 모 여관의 골방으로 끌려갔다.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주먹과 발이 날아왔다. 그래도 억지 자백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7시쯤 나는 대연 파출소 2층으로 옮겨졌다. 발가벗겨진 뒤 저녁 12시까지 물을 먹었다. 경찰이 쓰라는 대로 자백서를 썼다. 근하군을 죽였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손을 다쳐 있고 어머니는 발에 무좀이다. 그나와는 농구를 같이 하며 논 적이 있다. 17일 오후 6시께 화랑초등학교 근처 문방구점 앞에서 범행을 구상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쳤다. 오후 9시 30분에 다시 현장에 나타나 그날을 기다렸다. 범행은 혼자서 했다. 이 자백서는 비행기를 태운다는 따위에 협박을 받아가며 쓴 것이다. 국제신보에 호해가 뿌려진 것은 이 자백 뒤 7시간이 흐른 3일 오전이었다. 이 호해에 가장 크게 당황한 것은 다른 언론기관의 기자들이었다.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은 그들은 호해 기사를 바탕으로 갈팡질팡하며 혼란 속에 취재를 벌이기 시작했다. 수사본부는 아직도 범인이란 말은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전 씨가 자백을 했으며 증거품과 방증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범행 자백을 범인 검거로 받아들였다. 경찰이 워낙 큰 사건이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그들은 판단했다. 이날 정오에 나온 부산의 양대 신문은 모두 진범 검거 기사를 1면과
사회면에 크게 실었다. 사회면의 약 4분의 3이 검거 기사였다. 국제신보 기자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승리의 날이었다. 맞수인 부산일보가 3일자 석간에서 그들의 특종을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을 도취케 했다. 18일 만에 풀린 원혼이라고 부산일보의 사회면 머릿기사는 소리치고 있었다. 써놓은 유서, 발견이 단서. 잡히면 자살한다고 미리 유서 써둬. 과외 수업 옮긴데 앙심. 수사관들에게 감사, 근하군 가족. 손뼉치며 환호성, 화랑교 어린이들. 두 신문은 온통 잔치 기분을 내고 있었다. 부산일보는 범인은 대학 시험에 떨어진 태권도를 닦은 놈팡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신보는 공범 손모씨도 함께 붙들었다고 했다. 범인 검거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근하군의 부모 사진이 부산일보에 실렸다. 부산일보는 범인은 너무나 태연하여 형사들이 어리둥절했었다고 전하고 수훈을 세운 한주임의 양력도 실었다. 이 잔치 기분을 깨고 나온 것은 다음날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부산의 두 신문과는 달리 범인이란 말 대신 용의자로 표기하고 전 씨에게 가명을 씌웠고 그의 사진도 싣지 않았다. 이 신문은 전경렬이 자백을 번복했다고 쓴 뒤 핵심을 찔렀다. 근하군이 사료된 시간에 전 씨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내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었다고 국민 학생들이 증언했다. 이들 어린이는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가 넘도록 과외 수업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 씨의 알리바이가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급전했다. 이날 석간에서 국제신보와 부산일보는 서둘러 방향 전환을 했다. 심증으로만 굳힌 범인, 볼박스 등 물증 수집의 총력. 경찰과 법원을 앞질러 바로 하루 전에 진범 확정 판결을 내렸던 두 신문은 경찰이 증거품을 확보했다고 스스로 보도한 사실은 까맣게 잊어먹고 아직 노끈, 과도, 박스 등의 출처를 캐내지 못했으며 경찰이 압수한 바지, 잠바도 범행에 사용했다는 확증이 없다고 썼다. 더구나 전날 두 신문이 보도한 공범 체포나 자살 예고 유서는 밑도 끝도 없는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전 씨가 그나의 가정교사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두 신문의 전날 보도 내용 가운데 사실은 전 씨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자백했다는 내용 정도였다. 자백했다는 부분도 강압 아래서란 상황 설명을 생략했었기 때문에 결코 진실을 전한 것은 아니었다. 방송과 신문들의 오보에 들고 일어난 것은 전 씨의 모교인 경남상고 학생들이었다. 엉터리 수사와 신문 오보로부터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결의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데모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들은 4일 오전 국제신보,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을 차례로 돌며 특호 활자로 오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 씨의 이웃 사람들 약 30명도 수사본부에 몰려가 집단 항의를 했다. 그들은 구속영장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사흘간이나 가둬두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대들었다. 전 씨의 가르침을 받던 어린이 4명도 수사본부를 찾아와 억울한 우리 형님을 내놓아 주셔요 라고 울먹였다. 전 씨가 경찰에서 풀려나온 것은 연행 92시간 만인 5일 오후 10시였다. 부산지검 김용재 검사장이 이날 오전 물증을 못 찾으면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경찰도 근하군이 살해된 시간에 전 씨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깰 수 없었던 것이다. 한일민 주임은 뒤에 말했다. 신문에 앞지른 보도가 수사를 망쳤다. 우리는 전 씨를 진범으로 단정한 적이 없었고 다만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이었다. 수사가 있기도 전에 신문이 오보를 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흐트러졌고 경찰은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중간에서 손을 떼지 않을 수 없었다. 전 씨는 풀려나자마자 병원에 입원했고 나흘간 굶으며 당한 고문을 낱낱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살아있는 고문 수사, 나는 이렇게 짓밟혔다. 조선일보는 11월 7일 이런 사회면 머릿기사로
경찰을 공격했다. 그 뒤 형식적인 고문 경찰관 조사가 있긴 했으나 처벌받은 형사는 아무도 없었다.